자치단체장 관리, 무작정 방문편. 고객의 개념은 많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봅시다. 도매상 그리고 업소 관계자 모두 소중한 고객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의 제품을 반드시 지명해서 음주해주는 고객님이 있다면, 더 나아가 나의 품위서를 적극적으로 결제해주는 지점장 또는 임원이 사내에 있다면 직장 생활이 좀 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전통문화 속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혈연, 지연, 학연에서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더 폭넓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로부터 발달해온 우리의 정착성 문화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만들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경쟁사회를 만들었으며, 은혜를 갚는 까치에서 보듯 올바른 행동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행동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경고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치단체장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객의 체인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죠. 관공서는 물론 관변단체와 민간단체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에요. 일단 시장님부터 시작합시다. 맨 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말이죠. 시, 군, 구에는 많은 축제와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죠. 그 단체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무조건 참석하는 것입니다. 단체장은 물론 자치단체 의회의 의장과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참석합니다. 주로 헤드테이블이나 행사장 맨 앞열에 자리하겠죠. 그 전부터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인사를 드리면 되고, 모르는 분이라면 안면 몰수하고 찾아가 명함을 건네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 중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한두 명은 나올 것입니다. 3명이면 좋고 4명이면 더욱 좋겠죠. 우선 그 반갑게 인사를 나눈 사람이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5일 이내 반드시 방문한다는 원칙을 가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 대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대학, 그리고 고향까지,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취미와 가깝게 지내는 지인 등도 아주 중요한 수집 대상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약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방문을 위해 사전에 문의를 해보세요. 실제로 필자는 어느 순간부터 사전에 방문 예약 없이 그냥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비서실을 통하여 부재중 정도만 파악하고 무작정 찾아가곤 했죠. 그럴 수준이 될 때까지 사무실에서 또는 외부에서 많은 만남과 소통을 이어갔죠. 대화의 소재는 철저하게 고객의 관심사 아니면 공동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야겠죠. 한두 번의 방문으로 내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특별 승급, 진급, 임원들의 특별한 관심 대상, 내가 하는 행동이 표본이 되는 그러한 직장생활과 지역 내 고객의 영업 외적인 것까지 지점 내 해결사로서의 굳건한 위치를 원하는 바로 설정한다면 이 내용은 별도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단체장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알아갑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출신 학교나 가족관계는, 취미와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잘못하면 취조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조금씩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차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파악한 모든 정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모든 것은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3차 방문하거나 SNS를 통해 소통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기록을 읽어보고 대화해 보십시오. 기록에 의한 소통이 반복된다면 귀하의 평판은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다느니, 머리가 비상하다느니 하는 호평을 넘어 고객이 귀하를 깊이 존중하게 되는 필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특히 한국인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 단체장은 여러분의 판촉사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 여러분이 취급하는 제품을 찾을 것이며 주종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요? 라는 질문에 거침없이 여러분의 제품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서로 바쁜 와중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대화 중에 누군가를 안다고 하거나 소개를 받는다면 반드시 찾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대화의 소재는 당연히 소개한 단체장의 감사함부터 시작해서 소개받은 분도 같은 고객의 선상에서 관리하게 되면 자연히 고객의 체인화, 즉 인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도시의 시장님 또는 시의회 의장님과 서너 번 만났고 개인적인 대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지점장 또는 임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시고 있는 임원과 함께 한두 번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여러분의 회사 내 평가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심합시다. 여러분의 고객 중에 최고의 고객은 바로 여러분의 상사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일련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사 3년차, 제 나이 33세. 어느 도시의 시장님과 우연히 명함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사무실에 방문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죠. 이런저런 대화 중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판촉물에 관한 얘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 판촉물을 어머니께 갖다 드렸고 생활용품이 부족한 시절에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다는 말씀까지 그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물론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30년도 훨씬 더 넘은 오래전의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방문을 하다 보니 부속실에는 결제를 받으러 온 부서장들이 대기하기도 하였는데 이게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시간이 되면 시장실을 방문하여 주류에 대한 얘기를 포함하여 시정에 관한 얘기며 시시콜콜한 대화까지,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결제 받으러 온 부서장들과의 인사까지, 이제 시장실에 방문 예약 없이 그저 들르는 수준의 방문, 그리고 인사를 나눈 각 부서의 방문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개인의 기록과 함께 회사의 일일 활동 보고에 빠짐없이 보고되었고, 시장님이 나의 판촉사원화가 되어갈 즈음 모시고 있는 지점장, 임원과 함께 식사 자리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죠. 시에서는 시장님과 몇몇의 부서장이 나오셨고 대화의 시작은 당연히 나의 영업활동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칭찬일색의 대화. 이러니 지점장이나 임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경험 중에 누군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욕을 하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젠 제가 어느 부서에 방문해도 먼저 반갑게 맞이해주는 부서장들이 하나 둘씩 늘었죠. 설령 인사치레라도 시장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회사의 임원께서도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겠죠. 어느 시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더니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 같더라.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사원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은 사장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행사장에서 시장님을 뵈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시장님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죠. 우선 행사를 담당하는 주간 부서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가벼운 음료를 사들고 사무실에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대화 내용은 행사에 관한 것이며 그저 잠깐의 티타임으로 인사를 마치고 나오곤 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도적인 안부 문자와 간헐적인 방문은 오래지 않아 부서장은 물론 해당 부서원들이 내 개인의 판촉사원화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일부러 찾아서 마시는, 아니 마셔주는 제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 한 명이 나의 소중한 판촉사원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요? 시장 점유율이 매월 달라집니다. 지점 내 영업 방향이 나에게로 맞춰집니다. 심지어 사장님의 지시로 신입사원 교육에 제가 강사로 나서기도 했죠. 나중에는 전국의 각 지점을 순회하며 고객 관리에 대한 영업사원의 교육도 담당하기도 했고요. 이쯤 되면 특별승급, 진급은 어땠을까요? 남들은 20년 직장 생활에 특별승급과 모범사원 1번도 어렵다지만 저는 특별승급 3번, 모범사원 2번을 수상했으니 얼마나 영광된 직장 생활이었는지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고객을 체인화해 가는 지름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